주어진 함수의 식으로부터 정의역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의역을 자연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내추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함수의 정의역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연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예가 대표적인 예들이 루트 씌워가지고 안에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그런 조건이거나 분수함수 생각할 때 분모가 0이 아닌 조건 만족하는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 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정의역 치역에 대한 그런 예제를 보시면요. 1번 문제요. fx는 루트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정의된 함수입니다. 정의역을 보면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2하고 x 빼기 3으로 왼쪽 편은요. 인수분해가 돼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구간을 보시면 둘 다 플러스면 0보다 크거나 같겠고요. 둘 다 마이너스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둘 다 큰 케이스는 큰 거보다 큰 케이스가 되겠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케이스면 둘 다 플러스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인 케이스는 작은 거보다 작으면 되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자연정의역인데요. 아무 얘기도 없으면 얘를 함수를 잘 정의되게끔 해주는 그런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래서 x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실수인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치역은요. 여기 있는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값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을 약간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얘는 포물선 모양이 되죠. 그죠? 자, 포물선 모양이 안에 것만 보시면 포물선 모양이 돼요.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또 간다면요. x축으로 2분의 5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런 포물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양수인 구간을 만족하려면 이제 이런 구간하고 이런 구간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 y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 자, 따라서 이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값들이 되겠죠. 여기 최소값이 0이란 얘기입니다. 얘가. 그죠? 0 아래에 있는 이런 값들은 가질 수가 없고요. 이게 최소값이 되니까 0일 때 최소값은 예, 0이 되겠죠. y값이.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구간의 치역이 되겠고요. 2번 함수 보시면 fx는 2 더하기 루트 x 빼기 1이에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찾으면 x 정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치역은 이게 가장 작은 값일 때는 어떻습니까? x 빼기 1에 그 y는 x는 그런 그래프를 1만큼 y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0일 때 가장 0일 때 취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는 얘가 0이니까 2가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것이고요. 치역은 그래서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얘 본래 모습을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루트 x라는 그런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나타내는 이 부분이 y는 x라는 그런 그래프고요. 얘는 x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이 평행이동돼서 그려진 그림이 되겠죠. 자, 어쨌든 y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것들을 갖겠습니다. 자, 3번이요. fx는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얘는 x제곱 빼기 4가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빼기 2, x 빼기 2 약분되면 x 플러스 2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보면 최초 정의된 함수에서 자연정의역이 고려가 되지 않는 거죠. 이때는 x가 2가 아니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데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니까요. 따라서 x는 2가 아니어야 되고요. x가 2가 아닐 때 y는 4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고 치역은 x가 2가 아닌 x는 실수고요. 치역은 y는 실수인데 y가 4가 아닌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아마 처음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삼각 B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마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각도에 대한 정의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지름의 길이와 이 길이와 동일한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가 같을 때
자, 원은 사실상 비례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같으면 이렇게 어떤 원을 그리든 간에 이 관계는 똑같이 성립해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이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각도를 우리가 정의하고 싶다. 그 각도를 1레디안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는 360도라는 그런 그 도분법을 썼죠. 한 바퀴 돌면 얘는 360도로 정의해서 우리가 쓰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각도의 개념이 복잡하게 그 360도라는 그런 단위 체계를 도입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각도도 우리가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하다 하는 것이고요. 길이의 그런 모습을 반영해서 얘를 다시 정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1레디안은 그래서 이 반지름하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각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것을 단위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1레디안을 1RA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이제 비례하잖아요. 그죠? 피자 이렇게 두 개 뭉쳐 놓으면 이 각도가 두 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파이 이 원주요. 대 여기 각도 R은 그죠? 이 한 바퀴 도분법으로 하면 320도잖아요. 그죠? 360도 대 1레디안. 비의 값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1레디안은 360 여기 도 R 곱하기 R 나누기 2파이 R이죠. RR 약분되고 2파이분의 360도인데 그러면 2를 약분 가지고 2를 약분시키면 파이분의 180도가 이제 되는 것이죠. 180도는 파이 레디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비례식에 의해서 반지름 R 중심각 세타 레디안인 호의 길이 L과 부채꼴의 넓이 S는 다음과 같다. L은 R 세타고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파이가 이제 여기 그 한 바퀴잖아요. 2파이 대 여기 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각도가 세타는 이 원주는 2파이 R이 될 거고요. 그것 때 해당되는 호의 길이 L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양면에 2파이 약분시키고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이용하면 L은 R 세타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면적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2파이는 한 바퀴 그 320도 한 바퀴의 그런 그 각도가 되겠고요. 레디안 단위로 해당되는 각도 세타는 전체 면적 2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죠. 에러가 있네요. 파이 R 제곱 대 해당되는 이 부채꼴의 면적의 비례식이 성립하죠. 그죠? 이 피자 조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붙여나가면 두 개면 두 배가 되고요. 각도가 세 배면 세 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 이제 지워야 되는데 파이 약분시키고요. 세타 R 제곱 나오고요. 2S 나오니까 양변에 2분을 곱하면 2분의 R 제곱 세타가 나오죠. S가. 자, 그래서 L은 R 세타가 되고요. S는 2분의 R 제곱 세타가 되는데 2분의 R 제곱 세타에서 R 세타 부분만 따로 L로 표현하면 2분의 RL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단위 체계로 이제 앞으로는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익숙해지시면 좋겠죠. 레디안 단위. 각도 그 단위가 안 나오면 레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호도법 가기편에서 레디를 생략하고 이제 쓰기로 약속하고요. XY 평면에서 일반각을 생각하여 자, 계속 뭐 320도, 540도, 뭐 1024 일반적인 그런 각도를 생각할 겁니다.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출발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양의각 약속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양의각,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의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되는 삼각비를 일반각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확장한다. 우리가 직각삼각형 아시죠? 여기서 각이 주어지면 빗변, 밑변,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했었죠. 그죠? 빗변분의 높이는
어땠습니까? 사인이었죠. 사인 요 세타각 이 r분의 b.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래서 r분의 b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얘가 점점 커지면 90도로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90도를 넘어서도 우리가 각도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길이가 r인 일반각을 나타내는 그런 원을 하나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각 세타. 그러니까 90도를 넘어서도 이렇게 세타가 그 각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반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그런 점 있잖아요. XY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점이니까 XY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각 세타를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인 세타는 빗변의 길이가 r이잖아요. 지금 그죠? r분의 x좌표값. 코사인 세타 값은 이 빗변 r분의 여기 y좌표값. 거꾸로 해야겠네요. 사인 세타 값은 빗변 r분의 여기 그 y좌표값. 높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빗변 r분의 여기 밑변에 해당되는 x 좌표값.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값분의 y 좌표값으로 정의합니다. 정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반각에 대한 거를 이제 나눌 때 이렇게 x 좌표, y 좌표, xy 좌표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좌표의 관점에서 삼각 그 함수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